고요한 마음의 깊이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따뜻한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춥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침묵은 종종 오해받곤 합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부재의 상태로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력함이나 나약함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침묵,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그 깊은 고요함은 내면의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환경이 됩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해 없이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의 직관과 명료함,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잠식시키는 외부의 혼돈으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수많은 메시지, 타인의 기대, 그리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비교와 경쟁의 쳇바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죠. 세상은 빠르고 시끄럽게 움직이며 우리에게 즉각적인 반응과 인정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라고 압박합니다.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 않으면, 무언가 새로운 소식을 올리지 않으면, 이 소란스러운 세상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잊혀질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사회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 소음 속에서 얼마나 목소리를 내느냐에 달려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조용히 쌓아 올려지는 것들은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세상에 방송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변화는 결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중 앞에서 펼쳐지는 쇼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고독과 정적의 공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침묵은 우리를 둘러싼 겹겹의 위선과 가식을 벗겨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두려움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압박감에 시달리던 자아를 잠재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잘 다듬어진 모습이 아닌 모든 소음 아래 가려져 있던 날 것 그대로의 순수한 내면의 본질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우리의 성소가 되는 이유입니다. 한 걸음 물러설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삶의 패턴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플러그를 뽑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나침반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질 공간을 허락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낡은 믿음은 무엇인가? 인정이나 과시가 아닌 오직 나의 영혼과 일치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피합니다. 자신이 애써 묻어두었던 것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침묵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늘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묻어두었던 그림자와 오래된 상처, 마주하지 않았던 진실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여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로 끊임없이 주의를 돌리며 외면하는 것과는 결코 마주할 수 없습니다. 침묵은 세상을 등지는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귀입니다. 변화란 외부의 결과로 나타나기 이전에
반드시 내면에서 먼저 일어나는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에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공간, 감정적 공간, 그리고 에너지의 공간. 세상은 이 공간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고 창조해야만 합니다. 나의 내면적 진화가 소음과 인정의 고리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힘이 태어납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라고 말해주기 전에 당신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세상에 어울리기 위해 당신이 겹겹이 쌓아 올렸던 거짓된 자아를 하나씩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각난 파편들 위에서 당신은 다시 자신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반응이 아닌 내면의 진실로부터. 당신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림자 속에서 자라납니다. 포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기를 선택할 때 당신은 비로소 성장합니다. 흙 속에 묻힌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햇빛 속에서 껍질을 깨지 않습니다. 주목해달라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침묵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녹여냅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과정을 거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비로소 단단해졌을 때 세상 밖으로 솟아오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씨앗이고 당신의 침묵이 바로 그 흙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멈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단이며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소음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나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타인의 시선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나의 진화를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나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들에 더는 내 시간을 내어주지 않겠다.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에너지로부터 나를 지키겠다. 나는 더 이상 눈에 띄는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진짜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당신의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행위에는 신성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벌을 주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재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강력하지만 그것이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내면과의 일치에서 비롯될 때만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는 이유는 너무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고갈시키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대에 너무 쉽게 자신을 내어주고 너무 쉽게 응답하며 정작 자신의 내면과는 너무나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행동이 아니라 더 많은 침묵, 더 많은 고요함,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신성한 공간에서 보내는 더 많은 시간입니다.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그저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누구와 무엇을 견디고 있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이 얼마나 내면의 갈망이 아닌 외부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의 안내자, 당신 자신의 근원, 당신 자신의 권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명료함은 대화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교감 속에서 발견됩니다. 더 많은 의견, 더 많은 스크롤링, 더 많은 조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답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 앉아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분별력을 가르칩니다. 직관을 날카롭게 하고 경계를 강화시킵니다. 당신은 무엇이 당신과 공명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닌 진실에 기반하여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습관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소속되기 위해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성을 온몸으로 구현합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더 시끄러워져서가 아니라 더 명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 속에서 당신은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 차이를 느낍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당신에게서 무언가 달라졌음을 감지합니다. 더 조용해졌지만 더 단단하고 더 강력하며 더 자기 자신과 일치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침묵의 시간을 보낸 후 돌아온 당신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서가 아니라 언제나 그곳에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 소음 속에서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들이 이야기하고 스크롤하고 추측하고 방황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힘은 그곳에 참여하는 데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은 멈추고 재설정하고 혼돈 대신 침묵을, 구경거리 대신 고요함을, 과시 대신 깊이를 선택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주목받고 존중받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추구하도록 배웁니다. 칭찬은 연료가 되고 좋아요는 증거가 되며 박수갈채는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외부의 인정에 중독되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단순히 승인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인정은 덫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조용한 덫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신감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존성을 키웁니다. 그것에 더 많이 의지할수록 당신은 메아리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더 많이 포기하게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비추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는 거울이 됩니다. 인정이 목표가 될 때 진정성은 희생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당신의 길에 대한 다른 사람의 승인이 필요할 때 당신은 그들의 인식의 노예가 됩니다. 당신은 망설이고 주저하며 당신의 본능을 의심합니다. 당신 자신이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확신을 외부에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인정은 당신의 결정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진화를 방해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안전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작게 만듭니다. 용기가 아닌 수능에 보상하고 심오한 것이 아닌 예측 가능한 것을 칭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이 아닌 군중을 위해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세심하게 기획된 공연이 되어버립니다. 비록 그것이 당신의 모든 진실을 희생시키는 대가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덫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승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박수와 관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서 당신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짜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받아들여지기 위해 만들어낸 버전의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덫에서 벗어나려면 사람들을 실망시킬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진짜가 되기 위해 사랑받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오해, 판단, 비판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당신의 길을 이해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박수를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와의 조화를 위해 움직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 그 자기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기가 아닌 진실성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인정은 단기적인 쾌감이지만 장기적인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대중의 입맛에 맞게 편집된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실, 당신의 비전, 당신의 본질을 반영하는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삶은 군중에 의해 검증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군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인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것을 좋아할까?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나에게 진실인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쫓는 대신 내면과의 조화를 가꿉니다.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온전히 존재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석처럼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에 뿌리를 둔 사람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진정성의 무게를 느낍니다.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의 조용한 자신감.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인정의 아이러니는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올바른 곳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그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왜곡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명확하게 보는 사람들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인정은 필수 요건이 아닌 보너스가 됩니다. 생산성, 가시성, 끊임없는 참여에 집착하는 문화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종종 포기하는 것으로 오인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진실을 잊어버립니다. 모든 움직임이 진보인 것은 아니며 모든 고요함이 항복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용감한 행동은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것입니다. 물러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산만함보다 깊이를, 인정보다 변화를 우선시하기로 한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이전에 당신을 지치게 만든 바로 그 환경에서는 다음 버전의 당신이 태어날 수 없다는 내면의 알미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약하거나 길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애벌레로서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고치는 탈출의 장소가 아니라 진화의 장소입니다. 그 어둡고 고립된 공간에서 애벌레의 모든 것이 녹아내립니다. 그것은 아름답지도 편안하지도 않으며 확실히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그 과정 없이는 나비도 없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항아리 속에서 숙성되어 깊은 맛을 내는 장과도 같습니다. 가장 위대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의 더딤 속에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인간의 진화도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소음 속에 머무는 것이 더 이상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당신을 지탱해주던 일상이 숨막히게 느껴지고 한때 공감했던 사람들이 멀게 느껴지며 쫓던 목표가 더 이상 영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말합니다. 잠시 멈춰. 한 걸음 물러서. 안으로 들어가. 이것이 바로 진화라는 초대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멈춤을 축하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의 부름을 실패로 오인합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은 거짓입니다. 그 수치심은 멈추지 않는 움직임을 가치와 동일시하는 문화의 잔재일 뿐입니다. 진화에는 공간이 필요하며
그 공간은 종종 거리감, 침묵, 심지어 사라짐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전에 결코 되어본 적 없는 무언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러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낡은 이야기를 버리고 낡은 역할을 내려놓고 당신을 짓누르던 에너지로부터 해독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나무의 가지치기와 같습니다. 나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풍성하고 목적에 더 부합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고요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이 당신의 진전을 볼 수 없더라도 표면 아래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깊은 의도와 고요함 속에서 다음 버전의 자신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재건축은 관객 앞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패턴을 재설정하고 경계를 재정의하고 당신을 목적과 다시 일치시키는 그런 종류의 진정한 성장은 친밀하고 종종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치유 과정을 세상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과정에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건축이란 부서진 것이 떨어져 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둘러 교체하지 않고 조각들과 함께 앉아 무엇이 더 이상 맞지 않는지, 무엇이 결코 속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새로운 기초 위에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작업은 신성하고 더디며 당신의 완전한 현존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게 두십시오. 당신은 끊임없이 연락 가능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상품도 브랜드도 아닙니다. 당신은 변태를 겪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변태에는 잠복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과거의 렌즈를 통해 끊임없이 관찰되고 판단받는다면 진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출판하지 않고 글을 쓰고 설명하지 않고 치유하며 계시하지 않고 성장하는 장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 뿌리에 물을 줍니다. 좋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정직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버전을 흡수하기 전에 자신의 가치를 기억합니다. 소음을 지우고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자기 자신 안의 원래 신호로 돌아갑니다. 사라지는 것은 당신이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깨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으며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성장을 당신이 얼마나 시끄러운지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조용하고 신중한 부활의 작업에 들어선 것입니다. 진정으로 재건하는 유일한 방법은 때로는 아무도 당신에게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숨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치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재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외부 기대의 인위적인 속도가 아닌 당신 자신의 리듬에 맞춰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시적인 버전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영원함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생존, 두려움 또는 수능 속에서 만들어진 페르소나의 일관성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성장은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자신을 놓아버리고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인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진화는 항상 깔끔하지 않습니다. 종종 불편하고 외롭고 오해받습니다. 당신이 진화하기 시작할 때 경계를 존중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진실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두십시오. 과도하게 애쓰고 지나치게 설명하고
단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처를 견뎠던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두십시오. 지금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는 더 이상 그런 패턴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는 당신의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성장은 모욕도, 배신도, 오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걸어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확장의 얼굴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과 함께 진화하거나 적어도 당신의 성장이 요구하는 공간을 존중할 것입니다. 진화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 갈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함께 재탄생이 옵니다. 그들이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그리워하는 동안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창조하십시오. 당신의 영혼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건설하십시오. 당신의 깊이를 반영하는 진실을 말하십시오. 비록 익숙함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당신의 목적의 방향으로 움직이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미래와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새로운 당신을 용납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축하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버전의 당신은 소속감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위해 허덕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빛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당하게, 평화롭게, 강력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여정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말보다 침묵이 더 크게 말하고 존재보다 거리가 더 큰 무게를 지니며 변화가 인정보다 고독을 요구하는 때가 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똑같이 머물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모든 것이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게 두십시오. 당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부재에 집중하는 동안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알아볼 수 없으며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도 자존심도 아닙니다. 이것은 조화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시간, 마음, 그리고 영혼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제하고 재건하고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